국세청이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우계광고, 개인 간병인 등의 세부담이 완화되지만 부동산 관리업, 연예보조 서비스, 직업운동가 등의 세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은행들은 2014년까지 원화 대출금을 원화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인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금감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2분기 총액 한도 대출 한도를 1분기와 같은 10조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부실저축은행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특별검사반을 구성하고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매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트 성공 전략의 김종선입니다. 우리 증시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와 동조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좀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나쁘지 않게 전개가 됐고요. 지금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권에서는 좀 부정적인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리스에 이어서 포르투갈이 또 금전적인 문제를 또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또 국내 시장에도 어떤 파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지수 현재 168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52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0.04% 정도 소폭이나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 주식을 순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천억 원 넘게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장중에도 이 매수폭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물이 꽤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현물 시장에서는 주식을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 상황이 그렇게 크게 튀어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박스권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신용등급 하향 소식에 유럽발 악재로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현재까지 1680선 회복하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에 만만치 않게 개인과 기관의 찰실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등락을 계속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가 1% 이상 낙폭을 키우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4포인트가량 올라서 있는 상태입니다. 168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2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520선 위로 올려놔줬지만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데다가 특히 코스닥 기업들의 퇴출 우려가 부각되면서 개인들이 매집세를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4포인트 정도 오른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520선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대형 금융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B금융이 1.3% 상승을 보이고 있고 기업은행 역시 2% 상승으로 14,100원 선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생명은 외국계 창구에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의견이 제시되면서 장중 한때는 8,200원 부근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다시 오름폭으로 돌아섰습니다. 0.6% 상승한 8,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전기전자 관련주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LG전자가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열흘 만에 11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LG전자가 5.9%, 6% 가까이 급등하면서 11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는 어제 이건희 효과로 1% 이상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LG디스플레이가 0.5% 상승, 삼성 SDI도 2%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몇몇 게임주들의 흐름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비소프트는 러시아 게임사인 GFI사와 온라인 게임인 미소스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3.4% 상승한 3,78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게임아이 2% 상승, 네오이즈 게임즈도 2% 이상 오른세입니다. 게임아이 역시 대만과의 수출 계약 소식에 오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감사 보고서 제출을 미룬 기업들이 줄줄이 하한가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이노젠, VS, ST, 그리고 단성 일렉트론 등이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7% 이상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시황센터 연결해서 오늘장 진행 상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LG를 관련주로 해서 LG 그룹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삼성 관련주들도 산발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형 IT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사랑도 꾸준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68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52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자세한 상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좀처럼 코스피 쪽 위로 튀어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흐름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황 어떻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장 초반에 강하고 그리고 장중 내내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는 흐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중국 증시가 1% 넘는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가지고 장중에는 상승 탄력에 발목을 잡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60일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단기부터 중기까지 이동평균선들의 정별이 완성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단기 추세에는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20일, 60일 골든크로스 전후로 물량 소화 과정이 나타나는데 그런 물량 소화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약세 전환 시그널로 보기보다는 중단기 상승 추세가 좀 더 강화되는 속에 단기 숨고르기 국면으로 보는 것이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숨고르기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시장 상황 자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장 저희가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지 체크 포인트와 함께 묶어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최근 코스피 물량 소화 과정에서 중요한 지지선이 5일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마감까지 단기적으로는 5일 이동평균선을 확보하는지를 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 지지에 성공한다면 큰 폭의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21일선이 위치한 1650선에서는 언제든 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숨고르기 국면에 있어서는 1650에서 1670선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형주의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향후 시장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저점 매수 전략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5일선 지지 여부를 주목할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5일선이 무너지더라도 20일선까지는 그래도 지지를 좀 받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1650선 위쪽에서 좀 저가 매수를 노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업종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그 부분으로 압축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실적이죠. 어떤 업종 저희가 주목하면 좋을까요? 예, 3월 말 4월 초 프리 어닝 시즌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활발한 실적 전망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 변동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비율을 보면은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수입 매수에도 이렇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단기적으로라도 실적 변화가 긍정적인 업종군들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업종을 한번 보면 최근 외국인들이 4주간 평균 이상의 매수 강도를 보인 업종에 있어서는 운수창고, 전기전자, 운수장비, 유통업이 있습니다. 1,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전월 대비 변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운송, 그러니까 운수창고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은 운수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전기전자, 유통업종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이런 업종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운수창고, 전기전자, 운수장비, 유통업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외국인들이 노리고 있는 종목들, 뭐 앞으로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평가가 되는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저희가 신경을 좀 곤두세우고 접근하는 전략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루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증시 관련 이슈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는 분이시죠.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지난밤 해외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증시도 좀 하락을 했고요. 유럽에서는 그리스에 이어서 포르투갈이 또 부정적인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용 등급이 또 하락되는 그런 모습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스 문제 해결 바로 앞두고 부담이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유럽 증시는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유로존의 CDS 스프레드도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주관적인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요. 미국채 발행이 이제 마감되는 시점에서 강달러 현상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연관지어서 유로 증시가 좀 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2월 말과 3월 초 미 국채 발행 시기 때마다 유로존 부실이 거론되면서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정황을 놓고 보면 위기의 재부각으로 인식하기보다 미 국채 발행 마무리를 위한 여건이 조성됐었다 이렇게 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어제 그제 그 미 국채 발행 소식들을 보면은 2년물이나 5년물 국채 발행이 가격이 이제 약세를 보였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어요. 오늘은 이제 7년물 입찰이 예정이 돼 있고요. 국채 입찰 결과를 보면 이제 수요가 약했다고 하는데 국채 발행을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달러 자산 강세 유도할 필요가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유로존 쪽의 부실 부각 그러한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본다면요. 그리스 문제 해결은 어찌되었건 오늘부터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가닥을 잡아갈 거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리스 문제나 포르투갈 문제를 이제 그냥 불안 요인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제 수치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미 작년에 IMF 지원을 받은 그 아일랜드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일랜드의 유로존 채무 익스포저가 그리스나 포르투갈보다 크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스하고 포르투갈이 아일랜드보다 좀 적다 이거죠. 이미 겪은 위기보다 더 작은 위기를 가지고 이제 자본만 좀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실질적인 문제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 번지는 시점이 좀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존 부실에 미치는 영향이 아일랜드나 그리스나 포르투갈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훨씬 크죠. 유로존도 마찬가지지만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영국 같은 그런 국가의 국채 만기가 또 2분기에 만기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선뜻 지원해줄 국가를 찾기가 힘듭니다. 중기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이제 유로존 부실 문제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발목을 좀 잡을 것이고 또 시간이 갈수록 강도도 좀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하지만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단기 시각을 좀 고려해야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주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나 포르투갈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하고요. 달러 강세 현상은 금융시장에 주는 실질적인 충격보다 심리적인 면의 불안 요소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금주 EU 정상회담이 이제 끝나면서 금주에 일단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다음 주에는 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쪽으로도 한번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금주에 열릴 EU 정상회담 쪽에도 좋은 소식이 나올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잘 짚어봐야 되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일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내 시장도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 상승 기조가 훼손되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어떤 쪽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자동차가 이제 3일째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빠르게 조정을 회복하고 이제 또 다시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고요. IT 업종이 이틀째 삼성전자 종목을 보면 이제 오늘 하루 조정세 진입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주도주의 조정도 이번 주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마무리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한마디로 좀 기로점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IT 업종을 이끌었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했었던 그 삼성전자 DR 가격을 보면서 좀 흐름을 읽어볼까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영국에 상장된 DR 가격은 한국 시장의 원화 주식과 연동돼서 움직이고요. 달러 환산 가격으로 그렇게 간주하면 되고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삼성전자를 생각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DR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2006년 1월의 고점과 2008년 고점을 잇는 저항선이 2009년 12월과 올해 초 1월에도 저항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이 저항선을 바로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006년 당시에 종합지수는 1,400포인트대였고요. 삼성전자는 74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80만 원으로 원화 가격은 이제 그 당시 가격을 넘어섰죠. 원달러 환율이 그 당시에는 1,000원 이하였기 때문에 달러로 환산하면 지금 가격이 그 당시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시각으로 보면 아직도 2006년 가격보다 낮은 거고요. 원화 가격으로는 올해 초에 85만 원까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이미 기록했죠. 하지만 이제 달러 환산 가격으로는 이제 사상 최고가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대목에서 한번 현대차 DR 차트를 보면서 과거 진행이 어떻게 됐었나 삼성전자 흐름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현대차 DR 차트 보면 현대차도 아주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2006년 1월과 2007년 7월 또 2008년 4월에 고점을 잇는 저항선을 작년 8월이죠. 2009년 8월에 돌파하면서 한 20% 추가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수급 상황도 좀 흥미롭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저항선 돌파는 외국인 투자자 역할이 컸었고요. 하지만 이제 돌파 이후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따라붙었고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관이 매수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외국인 매물 출회 이후에 다시 외국인 지분은 증가했죠. 34%대 지분이 한 32%까지 줄었다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어제 기준으로는 이제 38%죠. 현대차의 흐름과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 시세가 이제 저항선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수급이 뒷받침이 될 경우 강한 시세 한번 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시기적으로 보면 뭐 어제 이건희 회장 컴백 소식도 나오고요. 객관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뭐 단정적으로 이 재료를 가지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어떤 재료가 나올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무엇보다도 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서는데 분기이익이 또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기술적 패턴으로 봤을 때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실적만 뒷받침된다면 한번 새로운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뭐 자동차 쪽이나 IT 쪽,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해서 DR 차트까지 준비를 하시면서 열심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 조금 주춤할 수도 있지만 수급만 뒷받침이 되면은 크게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대형주들이 앞서서 좋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주시면서 우리 증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에도 이 대형주들을 따라서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1700포인트가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시세가 한 번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면은 지수상으로도 돌파가 좀 가능해 보이고 그렇게 해서 뒤따라오는 종목들이 생긴다면 정고점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투자를 어느 시점에 하는가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가 시세 분출을 한 다음에 시장 접근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미리 시장 접근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DR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저항선을 돌파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되는 이 모습에서 저 같으면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여타 좀 쫓아오는 종목들은 삼성전자 시세가 분출된 이후에 순환매가 도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단일 종목상으로는 접근 가능한 권역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다른 종목들로 이런 시세가 점차 퍼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다. 시세 분출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 시장 또 어떻게 주식시장 가져가야 될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금주 모습이 이제 시장의 기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선도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한 단계 레벨업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무너지느냐 좀 기로점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도주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별로 인기가 없을 것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직접 투자는 안 하더라도 삼성전자 움직임 주시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향후 흐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점 좀 감안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역시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 시장 조금 더 지켜보고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한번 살펴봤고요. 수급 상황 살펴봐야 되겠죠. 수급 엑스파일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들 계속해서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불안해도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에 대한 사랑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100억 이상의 순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변동성 장중에 마이너스권으로 살짝 이제 들어간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 확대에 힘입어서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한 우려감 극복하면서 견조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 순매수 여전히 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재로는 2,153억의 거래소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656억의 순매도, 개인은 1,286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외국인들 118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개인들이 이제 37억, 기관이 35억의 순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 이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종목들 편중돼 있습니다. 편식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이 어떤 종목에 대한 사랑을 보내주고 있는지 그 점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하고 있고 저번 주부터 해서 외국인들 굉장히 좀 많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집중되는 종목들이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액상으로는 약 2,100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절반 이상을 10종목에 지금 집중하면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LG전자라든가 현대모비스, 대한생명, KTNG, 그리고 KB금융, LG, 삼성 SDI, 롯데쇼핑까지 순매수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도 전체적으로 약하게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두산중공업이라든가 LG전자, LG, LS 산전, 현대모비스 순으로 강하게 순매수를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시 순매수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핵심 10종목 내에서 강한 흐름이 현재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외의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종목은 LG전자라든가 현대모비스, LG, KB금융, 대한생명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부분 종목들은 아무래도 조금 상승률이 좀 처지거나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꽤 나왔었죠. LG전자가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사랑을 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최일종 팀장님의 레이더망에 들어온 수급도 양호하고 모멘텀도 갖추고 있는 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도 이제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LG전자가 지금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합계가 70만 주 이상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강세의 모습을 저번 주부터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아차 여전히 강세고요. 하이닉스, KB금융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차, LG까지 강하게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러한 종목들 자체로는 이제 외국인 기관 쪽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전체 지수는 못 올라간다라고 본다 이러면은 종목들의 이제 이 선택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여러 가지 종목들, LG전자를 비롯해서 현대 기아차까지 이 종목들 중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에 큰 관심을 두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일단 종목을 갖다가 제가 LG전자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LG전자가 오늘 대형주 쪽에서는 상승률 1위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러한 흐름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하는 흐름이 이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로서는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쪽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번 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간단하게 AS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기아차 부분이 이제 우리 목표가까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죠. 25,000원대까지 지금 와 있는데 상당히 좀 오늘 강합니다. 25,600원까지 650원까지의 강한 지금 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좀
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매도 측면이냐 아니면은 보유 측면이라고 봤을 때는 일단 홀딩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가 왔다고 하더라도 홀딩을 하면서 음봉 발생하면서 5일선 기준으로 5일선이 하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전일 말씀을 드렸던 이제 현대 모비스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모비스가 이제 그 201선, 1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의 전일 흐름이었거든요. 오늘 재차 이제 십자봉 나오면서 양선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서는 일단 5일선이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제 그 LG 전자입니다. LG 전자는 내일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쓰리바닥 형식의 그 단기적으로 그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오늘 현재 11만 5,500원 최고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좀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수급적인 부분을 외국인 기관이 1연속 순매수했다라는 측면 그리고 그동안 못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 우려감이었는데요. 핸드폰 관련해 가지고 실적 우려감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만 원 회복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를 좀 어느 정도 모멘텀화 시켜서 주가의 상승을 좀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하반기 이후의 실적이 지금 모멘텀화돼서 이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지수를 이제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핵심 종목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의 LG전자 가능성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가 부분에서 아래로 11만 원까지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13만 원 정도면은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2만 9천 원 1월 5일 날 이제 발생했던 그 가격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10만 500원, 10만 5천 원 정도 부분, 쓰리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하회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손절하시고 현금화 전략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관심 종목들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은데요. 기아차도 20%의 수익을 이 단기간에 돌파를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11만 원 선까지 LG전자를 분할 매수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매수 가격에서 6천 원가량 위에 머물고 있는데 네. 지금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 조금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다소 좀 스킬적인 부분이 좀 가미가 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11만 4천 원에 샀는데 현재 가격하고 11만 4천 원하고 큰 갭이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강한 종목들을 쫓아가는 거는 추격 매수를 금지하는 원칙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늘상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저점 매수로 인해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을 지금 현재 강한 종목을 갖다가 위쪽을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가지고 위쪽에서 조금씩 잡아가고 밑으로 떨어질수록 더 잡아가는 그러한 전략이 역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이 종목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잡는 것보다는 일단 잡아놓고 추가적으로 잡을 생각을 해야지 만약에 이걸 갖다가 그냥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러면은 만약에 이틀, 3일 정도 강하게 올라붙어 버리면은 못 산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눈 뜨고 그냥 흘러보내는 종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개념에서는 현재 강한 수준이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 개념에서 일부를 계속해서 사야 된다는 거고 그 이후로 빠질수록 더 사야 된다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LG전자 더 올랐습니다. 오늘 6% 가까이 오르네요. 6.4% 오르면서 11만 5천 원 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 쪽으로 금지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수급 엑스파일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급등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백룡승천님께 이 레이더망이 잡힌 만점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 급등 이미 한 종목보다는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좀 준비를 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종목은 지금 삼연철강입니다. 지금 방송 대기 중에 갑자기 이 분봉상으로 급등이 하는 바람에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5,000원 부근에서 지금 있다가 갑자기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요. 브라질의 고속철 관련해서 관련주로서 눌림목에 들어온 상황이었었고요. 신고가에 나갔다가 눌림목에 들어오는 이런 자리가 현재는 좀 떠 있습니다만은 그 눌림목에 들어온 자리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이런 눌림목이 들어온 자리에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삼연철강 같은 경우는 4,8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으면 매수가 괜찮다고 보는데요. 지금 좀 떠 있기 때문에 오후장이 좀 눌러서 한 5,000원이나 5,100원까지 눌러준다면 그 부분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에 최근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 단기 급등이 나왔던 부산주공인데요. 아직 5일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냥 지켜봐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신검에 드시고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고속철 관련주고 또 알루미늄 관련주인 동양강철도 지금 올해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이라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한 5%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추세 라인상의 고점 부근에 도달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격 매수는 조금 힘든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면서 눌러주는 타이밍을 좀 다시 기다려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동양강철강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주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까지 진입했다가 되밀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내일 움직임을 다시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직전 고점인 이 1,520원을 돌파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1,520원의 지지가 된다면 1,520원 정도 지지로 보고 이렇게 접근해 보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급등주들은 항상 또 급락을 할 수 있는 만큼 지지 라인을 설정을 잘 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한성에컴텍은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으로서 최근에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런 종목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점과 또한 추세 상승을 이어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주로 설정을 해봤고요. 또한 LED 관련해서 사파이어 기판 관련주인 일진 디스플레이 최근에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새로운 강한 랠리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따라붙기는 좀 어렵고요. 눌러준다면 직전 고점의 지지라인을 보고 6,200원 부근에서 한번 눌림목 찬스를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경부 10대 핵심 과제에 들어갈 수 있는 아미노산의 대량 생산에 일단 시험 생산에 성공한 아미노로직스가 있는데요. 최근에 역시 매물권이 있는 가격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일단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4,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이라면 일단 추세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4,000원의 지지만 보고 가져가시면 되겠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인브릭스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넥실리온 현재 1차 급등 후에 눌림목 상황에 들어와 있는데요.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만큼 사가지고 향후 기대감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5일선과 20년 사이에 들어오는 마이너스 찬스를 저점 찬스로 보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 좋겠고요. 역시 항상 21선의 지지는 꼭 확인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량주에서는 기아차의 흐름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매물권이 없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장중 조정으로 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연일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를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월봉상으로는 한 27,000원, 28,000원의 그런 고점에 도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량주 중에서는 특이한 모습으로서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다양한 종목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맨 처음에 삼양철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5,000원 선에서 5,100원 선에 오면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 내려올 경우에 매수를 한번 좋겠다라고 유독 더 말씀을 해 주셨고, 기아차에 대해서는 조금 전 저희가 최 팀장님과 함께 말씀을 했을 때도 한번 주목을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아차 역시 홀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룡승천님과 함께 오늘 급등주에 대한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종목 찾기를 하고 있을 동안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코스닥이 하락 반전됐습니다. 0.03%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520선이 다시 깨졌습니다. 519포인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은 1685포인트, 0.2%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계속해서 수급 상황 좋은 쪽으로 가져가려고 매수세를 멈추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해야 될 텐데요.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피드 종목 상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오늘도 좀 분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관심 종목인데 예.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STX 엔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조선 업종 업황이 최근에 좀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좀 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또 이제 STX 엔진은 이제 선박용 엔진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그 모든 선박에 들어갈 수 있는 탑재가 가능한 그런 엔진들을 다 제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조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대세 하락기에서 좀 벗어나는 점차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일단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좀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은 최근에 그 수급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창을 좀 보고 있는데요. 현재가 좀 보시면은 기관 수급이 조금 이제 유입이 되는 모습, 그리고 3일 전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21만 주 순매수로 크게 들어왔다가 최근에는 단기 물량들이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는 최근에 뭐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와주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그림에서 월봉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봉 보시면은 2007년도에 고점 형성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쌍바닥 이후 이제 다시 한번 월봉상 21선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단기적으로 일봉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이 3월달 들어서 유입이 되면서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틀간의 이제 단기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다소 이제 소강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25,500원 선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1차 목표가는 22,500원, 손절가는 20일과 60일선이 수렴하는 한 19,500원 정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을 25,500원 선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가가 23,100원 정도니까 네. 적당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네.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STX 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고, 지난주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죠. NC소프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또 정확히 살펴보니까 말씀을 해주신 이후에 좀 올랐거든요. 네. 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제가 그때 이제 그 방송 마지막에 있어서 그 15,000원이 이제 하향 이탈하는 그런 모습도 잠시 보였었는데 네. 다행히 이제 그런 추세가 전혀 꺾이진 않고 계속해서 좀 방향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매수가 15만 원에서 계속해서 좀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현재가는 15만 1,500원 수준이기 때문에 목표로 하신 가격 16만 원 이상까지도 좀 목표로 하시면서 지속적인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16만 원 선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더 하락하는 걸로 조금 전에는 확인이 되고 있었는데 예, 낙폭이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피드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77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동국실업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동국실업 매수가가 보니까 1,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30%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 매수하신 가격은 상당히 잘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최근에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됐는데 월봉 보시면은 최근에 큰 바닥을 형성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바닥에서 좀 탈출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 기아차나 현대차 등 그 자동차 업황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좀 회복세에 점차 들어감에 따라서 동사에서도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또 일봉을 보시면서 자세한 뭐 가격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1,200원의 비중 30%라고 하셨는데 일단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음봉이 발생하면서 잠시 소강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21선 깨지 않는 이상에서는 계속해서 좀 홀딩하시고 보유하신 상태에서 21선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수익을 노려보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일단 1,300원 부근, 1,300원 이탈한다 그러면 일단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 200일 이평선 장기 이평선 지지 받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계속 가져가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동국실업은 1,3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좀 가져가시고 1,300원을 좀 이탈할 경우에는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라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3373님께서 올려주셨고요. SK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11,800원.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5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가격상으로는 손실을 조금 입으셨거든요. 지금 오늘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 매도가가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매수가가 이제 11,800원 비중 50% 상당히 많은 비중을 좀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반 순매수에 가담해주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틀간에 걸쳐서 그리고 오늘까지 하면 이제 3일간에 걸쳐서 기관들이 다시 한번 이제 1,700에 가까워지면서 지수가 가까워지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중국 관련해서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좀 위안화가 절상이 된다고 한다면은 중국의 이제 스피드메이트라던가 이제 중국 구리강산에 또 지분도 가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뭐 칠레 지진 이후에 또 수혜가 예상되면서 주가가 한번 오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뭐 매수가 이상까지 그러니까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좀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음봉 형성하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밑에 다시 끌어올려주면서 11,600원 지금 11,550원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도 거래량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거래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고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매도를 외국인들이 받아주는 그런 모습. 오늘까지 음봉이 형성되고 최근에 그 21선이 중기 이평선이 121선까지 이제 골든크로스 해준 그런 모습. 따라서 21선인 한 11,5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계속 좀 보유를 하시고 21선 이탈하고 61선까지 지지에 실패할 경우에는 일단은 매도를 한 30% 정도 매도를 하셨다가 그러니까 따라서 한 보유 비중을 20% 정도로 줄이셨다가 재매수하는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어서 동부화재에 대한 질문을 또 해주셨네요. 8651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33,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 비중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본 그 종목들도 손실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분 역시 손실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물타기 쪽으로도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매수 가격 대비해서 지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업종에 상당히 좀 업황이 좀 개선이 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의 뭐 보험 쪽은 뭐 여전히 캐시카우 업종이고요. 계속해서 좀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성장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코멘트를 해드린 거고 지금 매수가가 33,500원인데 좀 수급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가격적인 측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동부화재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거는 외국인과 그리고 개인 기관의 그런
매수 패턴을 한번 차트로 나타낸 겁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요. 최근에도 외국인들이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기관이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매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앞으로 주가는 좀 반등해서 다시 한번 상승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일단 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좀 기관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타이밍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물타기를 한다던가 했을 경우에도 기관이 다시 한번 순매수 돌아서는 시점이 다시 한번 이제 물타기 하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 고점에서 단기 고점으로 좀 보여지는 고점 부분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혼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60일 이평선이 좀 강한 저항으로 좀 여겨집니다. 모든 이평선이 좀 수렴하는 구간인 한 32,500원에서 33,000원 사이가 되겠는데 이 부분을 좀 크게 뚫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주가는 좀 매수하신 33,500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거래량도 살펴보시면은 뭐 무난한 거래량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나와주는 그런 양봉 흐름일 때 항상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그런 주가도 33,500원인데 지금 32,500원 아직까지 뭐 손절할 만한 그런 가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한 31,500원 21선이 20일 이평선이 한 32,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는 손절을 하시되 그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고 외국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된다면은 오히려 좀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또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동부화재 뭐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길 권장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TI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4094님께서 올려주셨네요. 3,7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입니다. 대하TI가 지금 현재 조금 손실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어느 정도 상승폭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 3%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오늘.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갭 상승해가지고 크게 한번 시세를 주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좀 눌리는 그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차트를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매수가가 3,75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은 최근에는 이렇게 추세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는 그대로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은 이제 3,500원 이탈하고 3,400원 이제 추세선 바닥까지 이제 접근하게 되면 이 선을 이탈할 때는 좀 한번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유로는 이제 물론 그 상황에서 거래량이 동반해서 크게 나와주면서 장대 음봉 형성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종목 테마,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제 테마로 이제 주가가 상승했다가 계속해서 단기적인 세력들의 물량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세선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하락하느냐 아니면은 추세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4,000원대까지 상승하느냐 두 가지인데 일단은 3,400원 부분 3,400원 부분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유하실지 그리고 아니면 손절하실지를 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도 뭐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고 또 주가 흐름이나 그리고 장중의 체결 흐름 보면은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닌 만큼 4,000원까지의 상승도 한번 좀 대응을 해보시고 큰 수익보다는 좀 짧게 수익을 실현하시고 손을 터는 그런 모습이 더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대하TI 매수 가격이 3,750원이고 비중이 20%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긴 합니다. 4,000원 선까지 좀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조금 좀 짧게 가져가시길 권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하TI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또 한 종목 올라와 있네요. 6025님께서 올려주셨고요. SNTC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33,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 갖고 계시다라고 하시는데 뭐 지겹다라는 표현이 여기 써져 있네요. 보니 좀 장기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익을 많이 못 거두신 것 같습니다. SNTC 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지금 네. 차트상으로 살펴보니까 최근 들어서 또 부진한 모습이 또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 매수 가격이 33,400원이라고 이렇게. 33,400원이면 뭐 아직까지는 뭐 손실은 아니고 지금 뭐 거의 매수 가격 근처에 있는 건데 최근에 좀 3월달 들어가지고 이제 주가가 좀 흐름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봉을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에 이제 주봉 21선 하단부까지 21선까지 이제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21선에서는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중기적으로는
일단 상승 추세가 조금 탄력을 잃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60일선이 한 3만 원까지도 추가 하락할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 부분에서 다시 반등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뭐 한 4만 원대, 정고점이 뭐 4만 850원으로 나왔습니다만 4만 원이 넘어가면서 4만 850원에서 큰 매물이 형성되면서 그 윗꼬리를 달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 봤을 때는 4만 원이 넘어가면 일단 매도에 대한 그런 심리가 작용한다고 보여지고, 지금 짧게 봐서는 정고점 부근이 한 3만 7천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21선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좀 보유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S&TC에 대해서는 21선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3만 7천 원 선을 1차 매도 가격으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워낙 4만 800원대 매물이 많다 보니까 이 점이 염려가 된다라는 의견을 덧붙여 주셨고요. S&TC 지금까지 계속해서 갖고 계셨던 종목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수익 실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S&TC 흐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는 2,500원 선에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가격대 좀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2,300원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매수 가격 유지를 하면서 지금 현재 당장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네요. 네, 제 생각에는 2만 원대까지는 부담 매수 하셔도 무리가 없겠다 그런 판단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틀간의 음봉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3월 들어서 18,000원에부터 이제 2만 1,000원 이상까지 약 한 3,000원, 4,000원 정도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있어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 오늘 이렇게 보통 5일선 깼다가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양봉이 뜨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은 좀 속임수일 수 있다. 따라서 2만 원에서는 적극적인 좀 매수 가격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그런 변동보다는 꾸준하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 계속해서 좀 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종가 부근에서는 크게 한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23,300원 충분히 매수하셔도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STX 엔진 2만 원 선까지는 매수 기조를 유지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 최희승 대리와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만이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중화권 증시 비교적 좀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중국 증시 모습이 현재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일본 쪽도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0.1% 정도 소폭 오르면서 시장 상황 마감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 여전히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1% 하락하면서 시장 상황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거래소 쪽은 0.3% 오르면서 조금 전 저희가 살펴봤던 지수와는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오늘장 마감 소식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